내가 우울증 치료해봤는데 그 우울증은 안 낫는 병이더라. 뭐 정신과 약 먹어봤는데 효과 없더라. 그런 글들을 쓰시는 분들이 과연 정신과 치료를 의사가 권고한 대로 끝까지 받았을까? 이런 닥터 프렌즈. 안녕하세요, 닥터 프렌즈입니다. 제가 이렇게 혼자서 촬영을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하고, 어쨌든 이낙준 선생님이 또 아직 쉬고 계셔서, 오채원 선생님도 그래서 인터뷰 컨텐츠도 많이 찍고 혼자 컨텐츠도 좀 찍고 해보려고 하니까 예쁘게 봐주시고, 예. 환자분들 부모님이나 뭐 친구나 지인 아니면 회사분들이 정신과 치료는 나약한 사람만 받는 거다, 의지로 이겨내야 된다, 뭐 약은 나쁘다, 뭐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사실 치료를 망설이고 치료를 받더라도 그만두는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거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, 사실은 진료실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오시는 환자분들도 이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있다는 거를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좀 찍게 되었습니다.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여전히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오해가 많구나 생각하시는 게,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, 처음 이렇게 오셔서 상담하고 치료를 좀 시작해보자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. 치료 받으면 낫나요?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는 이게 치료를 받아도 낫는 병이 맞아?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병은 맞아? 이렇게 오해하시고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암 같은 질환을 보면 같은 암이더라도 몇 기냐에 따라 1, 2기 초기에는 또 회복이 되고 3, 4기에는 또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좀 악화돼서 사망으로 가는 분도 있고, 그러니까 병에 따라 다르고 병의 경중에 따라 다르거든요. 감기 같은 병도 뭐 1, 2주 치료받고 좋아지는 이런 질환도 있지만,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꾸준하게 관리가 필요하고 꾸준히 약을 드셔야 되는 병도 있고, 약도 잘 드시고 뭐 운동이나 식단 관리 잘하면 약을 또 중단하시는 종결하는 분들도 있고요. 치료마다 질환마다 다 다른데, 정신과에서는 어떤 질환이든 막론하고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. 과연 낫는 병인지 아닌지. 그래서 정신과도 똑같습니다. 감기처럼 깨끗하게 낫는 질환들도 있고요. 고혈압, 당뇨처럼 꾸준하게 관리가 필요하지만 뭐 약의 반응이 좋거나 또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, 그리고 본인의 노력이 좀 같이 이루어진다면 만성 질환도 치료 종결되는 경우가 있고요. 진짜 낫기 어려운 뭐 다른 과에서 난치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, 사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다른 과를 봤을 때는 아무리 난치병이고 치료가 어렵다 그래도 치료를 포기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. 근데 유독 정신과는 환자분들이 좀 상황이 좀 심해지거나 치료를 받다가도 바로 효과가 없으면 치료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정신과 치료에 오해, 편견이 있구나 사실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낫는다 안 낫는다 표현도 사실은 되게 애매해요. 그럼 낫는 게 뭐냐? 환자분들은 대부분 약을 안 먹고 병원에 안 가는 걸 낫는다고 생각하시거든요.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, 비염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환절기나 이럴 때 좀 심할 때는 와서 비염 치료도 받고 하지만, 또 그러다가 또 좋아졌다가 또 다시 생겼다가 또 좋아졌다가 이렇게 하면 비염도 사실 낫는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. 제가 생각했을 때 낫는다는 거는 지금 상태보다는 좀 좋아지는 거, 그게 저는 낫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거는 환자분마다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해. 어떤 분은 증상이 100에서 0으로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요. 100에서 50으로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요. 100에서 뭐 한 7, 80, 뭐 조금밖에 안 좋아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의료진을 믿고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확실한 건 전보다는 나아져요. 그게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모르지만, 또 환자분들이 또 선입견 편견이 있다라고 느끼냐면, 정신과에도 입원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있거든요. 지금 환자분 입원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입원 꼭 해야 되나요? 입원해도 똑같을 것 같은데,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의사가 암으로 입원이 필요하다, 당신 지금 맹장염이니까 수술이 필요하니까 입원하자,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입원해야 되나요?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. 아마 암 진단받고 입원하자 그러면 대다수가 입원을 하실 거고, 유독 이 정신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좀 싫어하고, 입원을 한다고 해서 과연 좋아질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이제 정신질환이라는 거 실존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믿고 전문가들이 좀 판단하는 대로, 권하는 대로 한번 따라 보시면 전보다는 좀 나아지실 테니까
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댓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걸 보면 이런 글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. 우울증을 예로 들면 내가 우울증 치료해봤는데 그 우울증은 안 낫는 병이더라, 뭐 정신과 약 먹어봤는데 효과 없더라,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실제 환자분들 중에 그런 글들에 영향을 받고 치료를 끝까지 망설이다가 정말 힘들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, 또 치료를 받다가 뭐 주변에 그런 얘기나 그런 글들을 보고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글들을 쓰시는 분들이 과연 정신과 치료를 의사가 권고한 대로 끝까지 받았을까, 이런 분들은 저는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.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한두 달 정도 치료를 받고 낫지 않으니까, 호전이 안 되니까 포기하거나 정신과 치료는 낫지 않는 병이야,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다고 보거든요. 암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을 때 대부분 대학병원 의료진의 의견을 끝까지 따라서 거의 끝까지 치료를 받으십니다.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하시고, 항암 치료, 뭐 방사선 치료 필요하다면 대부분 그거를 따르시고, 정신과 치료는 유독 의료진의 권고에 끝까지 또 따르지 않고 그 전에 좀 포기하시고 스스로 효과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오랜 기간 끝까지 치료도 받고, 입원했을 때 입원도 권유받고, 뭐 ECT, 정기경련 치료나 치료저항성 우울증에 사용되는 TMS나 에스케타민 같은 치료, 과연 그런 치료까지 끝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았다면 사실은 제가 할 말은 없지만, 이런 치료들을 끝까지 받지 않으시고 대부분은 우울증은 안 낫는 병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우울증 약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. 가장 많이 쓰는 SSRI 계열의 약도 있고요. 뭐 SNRI 계열, 뭐 나사라는 계열도 있고요. 또 비정형 항정신성 약물, 뭐 올란자핀이나 아리피프라조 이런 약을 또 병합해서 투여하는 방법도 있고요. 제가 말씀드린 이 계열의 약들을 또 2가지 이상 이렇게 조합해서 쓰기도 하고, 그러니까 사실 이런 치료들을 다 받았음에도 호전이 없거나 뭐 그렇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, 대부분은 이런 단계까지 가기 전에 좀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정신과 질환도 다른 과 질환과 마찬가지다, 병이 아니니까 이게 치료를 받아서 좋아지지 않을 거야,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,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어떤 나의 잘못 혹은 뭐 상황이 좋아져야 이게 나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뭐 내가 게을러서 혹은 내가 의지가 약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, 정신질환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내 탓을 하거나 남 탓만 하게 되거나 그렇거든요. 여전히 뭐 여러 가지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이 헬프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. 뭐 혹시라도 이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뭐 하나하나씩 한번 또 읽어보면서 다음 컨텐츠를 만들 때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